여러분, 혹시 새벽에 갑자기 숨이 턱 막혀 깬 적 있으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저릿해서 불안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건강해지려고 매일 챙겨 먹던 음식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몸에 좋다고 갈아 마신 채소 주스, 쌀밥 대신 건강식이라고 먹었던 고구마, 혈관 건강에 좋다며 자녀가 사다 준 아보카도. 이 음식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먹는 식단 때문에 콩팥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조리법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소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콩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평생 가족 건강 챙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채소를 다듬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 점심에는 토마토 주스, 저녁에는 쌀밥 대신 찐 고구마.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이 심하게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던 겁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넘기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고 숨도 쉽게 차고 입맛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병원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식만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이 망가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먹던 그 채소들이 이미 약해진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은 나빠지면 피곤함이라도 심해지고 위는 아프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콩팥은 다릅니다. 기능이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 피로라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심하게 붓는다. 손발이 저리다. 밤에 자꾸 화장실 간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 몸이 계속 피곤하다. 이런 증상은 단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채소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칼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륨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 움직임, 심장 박동, 신경 기능까지 모두 칼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칼륨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 전기 신호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고칼륨 혈증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오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음식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정말 건강식 이미지 강하죠? 철분 많고 뼈 건강에도 좋고 빈혈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가 건강식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약 480m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물 한 접시면 150g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끼에 700mg이 넘는 칼륨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문제인 건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은 콩팥에서 결석을 만드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 안에서 돌 같은 걸 만드는 성분입니다. 특히 시금치를 매일 반복해서 많이 드시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본 뒤 1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끝 감각이 이상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고칼륨 식단이 계속 부담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입니다. 건강식도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평생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잘게 썰어 물에 오래 담가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쳐 드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이 상당 부분 빠져나갑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찌는 게 아니라 삶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십니다. 찌면 칼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삶으면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삶은 물은 절대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된장국 끓인다고 그 물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칼륨을 다시 먹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토마토 한 개에는 칼륨이 약 25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스로 갈아버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토마토 3개에서 4개를 한 컵으로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칼륨 7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농축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페이스트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여러 개를 한 번에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컵 마셨을 뿐인데 몸속에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오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 주스를 드셨습니다. 항산화에 좋다, 혈관 건강에 좋다, 노화 예방에 좋다. 이런 말을 믿고 3년 넘게 계속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몸이 붓고 손이 저리고 무기력감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콩팥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주스 형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마셨던 그 습관이 오히려 콩팥에는 큰 부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일이든 채소든 주스 형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개 먹을 걸 순식간에 서너 개씩 먹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채소 2가지, 시금치와 토마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위험한 음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요즘 건강식의 상징처럼 불리는 아보카도의 충격적인 진실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밥 대신 고구마 먹는데 건강하겠지. 감자는 자연식품이라 괜찮겠지. 아보카도는 몸에 좋다고 다들 먹던데? 그런데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콩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게 되실 겁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음식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만 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쌀밥 줄이고 고구마 드세요. 감자가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자연 탄수화물이라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감자와 고구마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에는 칼륨이 약 70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도 하나에 600mg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고구마 2개씩 드십니다. 그러면 한 끼에 1400mg 가까운 칼륨을 드시는 셈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감자나 고구마를 주식처럼 드신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고구마, 저녁에도 고구마, 배고프면 간식으로 또 고구마. 이렇게 반복되는 식습관이 콩팥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영근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 무척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밥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쌀밥은 안 좋다. 고구마가 건강식이다. 이 말을 믿고 매일 저녁 고구마 2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쉽게 붓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소변 거품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 기능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식습관을 묻더니 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너무 자주 드셨네요.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계십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칼륨 덩어리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찌는 방식으로 먹으면 칼륨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삶는 것과 찌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찌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 매일 찐 고구마를 드시는 습관이 이미 약해진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밥은 안 먹고 고구마만 먹어요. 저녁 대신 감자 먹어요. 공복에 고구마 먹으면 속 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양과 빈도가 중요합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간은 일부 회복이 가능하지만 콩팥은 손상된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고구마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아주 얇게 썰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물에 오래 담가 두셔야 합니다. 최소 3시간 이상. 가능하면 중간에 물도 갈아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은 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 삶은 물이 몸에 좋다. 이렇게 알고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에 따라서는 그 습관이 콩팥을 계속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네 번째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좋은 지방이 많다. 혈관 건강에 좋다. 슈퍼푸드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녀분들이 사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지만 칼륨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칼륨이 700에서 90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아보카도를 먹는 방식입니다. 샐러드로 먹죠. 토마토도 넣습니다. 견과류도 넣습니다. 드레싱까지 뿌립니다. 그런데 그 한 끼가 콩팥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명희 할머니는 딸이 권해준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딸은 엄마 혈관 건강에 좋다고 말했고 할머니는 정말 믿고 열심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샐러드에 조금 넣어 드셨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반 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붓고 맥박이 이상하게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고칼륨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식도 콩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무조건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콩팥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합니다.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침 얼굴 붓기, 양말 자국, 손저림, 입맛 저하, 숨참, 소변 거품, 밤중 화장실 증가. 이런 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콩팥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 계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소변 농축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밤에도 자꾸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이 더 망가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결국 혈압과 연결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 안의 작은 혈관들이 계속 손상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너무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터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망가지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꼭 소변 검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단백뇨 때문입니다. 원래 단백질은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변 거품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거품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거품이 심해졌다면 꼭 검사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즙을 너무 믿으십니다. 양배추즙, 시금치즙, 케일즙, 채소즙. 그런데 즙 형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채소 여러 장이 작은 컵 하나에 들어갑니다. 몸에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런 형태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영양사들도 통째로 먹는 식사를 더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씹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먹게 되고 한꺼번에 과도한 양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콩팥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채소가 이미 약해진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시금치, 토마토,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아보카도까지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내 몸 상태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안전한 채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채소도 위험하다면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콩팥 부담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수분이 굉장히 많고 칼륨 부담도 비교적 적습니다. 특히 몸이 잘 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 계시죠? 손가락 반지가 갑자기 꽉 끼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눈두덩이가 무거운 느낌. 이런 분들은 오이를 활용한 식단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의 박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냉국 대신 짠 국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된장국, 찌개, 젓갈. 거의 모든 식사가 짠 음식 위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혈압이 점점 올라갔고 콩팥 수치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국물 섭취를 줄이라고 했고 대신 오이 냉국 같은 가벼운 식단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싱거워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붓기가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밤에 숨이 답답한 느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맛은 바뀝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특히 나트륨을 줄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륨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나트륨도 콩팥의 큰 적입니다.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 안의 미세한 혈관들이 계속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짠 음식은 콩팥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셈입니다. 특히 이런 음식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젓갈, 장아찌, 라면 국물, 찌개 국물, 뱀, 소시지, 김치 국물. 많은 어르신들이 국물을 남기지 않고 끝까지 드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위험한 게 국물입니다. 나트륨이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국물은 남기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콩팥 부담 면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약이 많아질수록 속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속을 편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고 속쓰림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단,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배추즙 형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삶거나 데쳐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씹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게 되고 포만감도 생기고 과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움이 되는 채소는 무입니다. 무는 우리 식탁에 정말 익숙한 음식이죠. 무국, 무나물, 동치미, 깍두기. 어르신들 대부분 익숙하십니다. 무는 비교적 부담이 적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한기수 어르신은 원래 소화가 굉장히 안 좋은 분이셨습니다. 식사만 하면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들고 트림도 자주 나오고 입맛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무국 위주로 바꾸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야식 습관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은 콩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몸 기능이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늦은 음식 섭취는 몸을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익혀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몸에 좋다니까 무조건 생으로 먹는다. 그런데 채소마다 다릅니다. 당근은 익혀 먹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눈 건강과 면역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감기도 오래가고 몸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통한 기본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 식단 예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가장 중요한 건 짜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국물 진하게 먹고 젓갈 올리고 김치 많이 먹는 습관. 이게 하루 나트륨을 확 끌어올립니다. 대신 오이 무침, 양배추 쌈, 두부 반찬, 싱겁게 끓인 무국.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밥은 무조건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려다가 고구마를 과하게 먹는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가장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생선 한 토막, 데친 채소, 적당한 밥.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튀김보다 굽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최대한 가볍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십니다. 밤 9시, 10시 넘어 야식처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몸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는 동안 몸이 쉬어야 하는데 계속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은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너무 믿는 습관입니다. 콩팥에 좋다. 해독에 좋다. 몸속 독소를 빼준다. 이런 광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파는 농축액, 건강즙, 민간요법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건강식품 때문에 콩팥 수치가 나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정모 어르신은 몸속 독소 제거라는 광고를 보고 건강즙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붓고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건강식품 중단부터 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좋다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정답은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차게 해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과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숨이 약간 찰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콩팥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콩팥 건강은 혈압과 혈당 싸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바로 소파에 기대거나 누우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고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 앞 산책도 괜찮고 복도 걷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 건강은 결국 생활 습관의 총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짠 음식, 늦은 야식, 운동 부족, 건강즙 과다 섭취, 과도한 건강식 집착. 이런 습관들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결국 콩팥이 지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국물 한 숟갈 덜 먹는 것, 채소 조리법 바꾸는 것, 하루 30분 걷는 것, 밤늦게 먹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 챙기느라,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늘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손주들과 오래 웃고, 가족들과 오래 밥 먹고, 여행도 다니고 내 발로 걸어 다니려면 결국 콩팥 건강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만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식도 몸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금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는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채소는 물에 담그고 삶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넷째, 오이, 양배추, 무, 당근 같은 채소를 활용한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짠 음식과 건강즙 과다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여섯째, 걷기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정기적으로 콩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용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과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 형제,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필요해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